자, 현재 시장을 직접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려고 결정을 하고 계실까요? 이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문지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2020년 전망과 함께 2020년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알려주실 텐데 네. 내년 키워드를 클라이밍이라고 네.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클라임까지는 한번 네. 봤고 네. 오늘 아마 이 ING, 나머지 예. ING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워낙 이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클라임을 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는 글로벌 주가가 올해와 같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처럼 그렇게 20% 넘는 이런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자릿수 후반대, 네, 아니면 이제 두 자릿수 초반대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상승이 올해처럼 좀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상승을 하면 좋겠으나 내년에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올라가다 쉬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올라가다 또 다시 내려가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좀 변동성이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클라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알파벳을 하나씩 이제 풀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C는 이제 소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컨섬션이 이제 프로덕션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소비의 시대가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조보다는 소비가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내구재가 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내구재 제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구재 제조보다는 이제 웰빙 소비,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계속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축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루저스 리바운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소외주가 이제 뜨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아시아 주식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10년, 12년도 그다음에 이제 16년도에 그러했듯이 시장이 반등할 때 아시아 주식이 미국 시장 대비 그다음에 선진 시장 대비 조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그럴 것 같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가장 피크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합의가 잘 되면 이제 펀더멘탈이 올라와서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부양책이 나와서 시장이 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도 지난주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시장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결국에는 내년에는 좀 아시아 주식을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은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유동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 장세 자체가 완전히 펀더멘탈이 바텀아웃 했다라기보다는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최소한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유동성 장세의 페이즈를 좀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힐드 본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하이힐드 본드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도 주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딱 보면은 하이힐드 본드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뭐 위험 자산이 커질 때에는 그래도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도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타이트닝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이게 이제 스프레드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힐드를 볼 때에는 일반 채권 그러니까 국채와 그다음에 하이힐드 본드 채권의 이제 스프레드를 봅니다. 금리를 봅니다. 근데 그 금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붙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가격이 끝까지 왔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높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이힐드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할 바에는 주식이 낫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이힐드 가격이 주식의 가격에 비해 조금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자금 측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주식의 변동성이 일어나기 전에 하이힐드 채권의 변동성이 먼저 선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힐드 본드 채권에 대해서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는 가격의 변동성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 확인해라. 그걸 보면은 주식 시장이 떨어질 건지를 조금은 빨리 알 수 있다. 조금은 빨리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채권에 대해서는 추천할 채권은 나중에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클라임을 설명을 해주셨고 이건 지난 시간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아마 지난 시간 걸 좀 다시 보기 해보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붙어 있는 ing 가운데 첫 번째 i가 바로 인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채권은 네. 이제 픽스드 인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네, 맞습니다. 그냥 인컴이라고 하면 채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배당 잘 주는 그건가요? 네, 뭐 비슷하다라고 사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고배당주를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그러다음에 이제 채권에 대한 인컴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배당들이 사실은 어떻게 시장에 꼭지에 와 있을 때 좀 굉장히 각광을 좀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을 때 네네. 떨어지더라도 배당은 좀 챙겨받을 수 있지 않겠거니라는 생각에 좀 투자의 심리가 네네. 아무래도 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어떤 상승과 그 다음에 하락에 있어서 그 폭이 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를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 기간 자체도 좀 짧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컴 자산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컴 자산은 사실 이제 종류별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채권, 이제 대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식에는 이제 고배당주가 이제 보통 많이 들어옵니다. 섹터별로 따지면 이제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섹터의 배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식은 보통 이제 고배당주라고 얘기하면 이 두 섹터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이제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채권들인데 신흥국은 채권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이제 로컬 통화 채권이 있고요. 로컬 통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원화 발행에 맞습니다. 뭐 그다음에 브라질이면 리아라 채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의 이제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발행하는 이제 그런 채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가 채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자산으로 이제 분류되는 거는 이제 리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네네. 대체 자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인컴 자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유망한 거 그러면 어떤 거라는 걸까요? 그 가운데? 예, 물론 이제 다 사실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좋기는 한데 돈이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지만은 네. 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유럽 고배당주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루저스 리바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끌고 가는 장에 올해 유럽이 조금 따라붙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좀 따라붙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고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고배당주, 유럽의 금융주 쪽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 채권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신흥국 채권 중에서도 로컬 채권보다는 달러 표시 채권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달러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할 때에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 우량한 기업들이 좀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예전에 유행했었던 뭐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 펀드라는 그런 상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면모를 뜯어보면 TSMC, 삼성전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을 이제 글로벌리 이제 받다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등급이 막 이렇게 슈퍼 A 등급이 나오지는 그렇게 안 않습니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이 지금은 좀 올라갔긴 하지만 네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상품이 좀 끝나기는 네네. 했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상품들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시아 달러 채권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과거적으로 봤을 때 10년, 12년, 16년도쯤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이제 그 근처에서 아시아 달러 표시 채권들이 10%, 12%뭐 이렇게 사실 올랐거든요. 12% 네네. 정확하게 10년에 12%, 12년에 18%, 16년도에는 10%가 사실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아시아 달러 표시 채권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채권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내년에 가닥을 잡는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네네. 혹시라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하이힐드가 낫습니다. 근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시장 금리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동결인데 시장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네네. 갑자기 갑자기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보면 이제 경기를 자기들이 이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는 식의 톤이 이어지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그동안 했던 이제 부양책들에 대해서 굳이 꼭 해봐야 되나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연준 위원들의 반응이 이어지면 금리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오히려 그럴 때는 신흥국 채권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국 하이힐드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상황에서 네네. 봤을 때에는 이제 아직까지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 그 다음에 예상은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신흥국 채권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선주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을 먼저 주는 게 우선주인데 미국은 배당을 확정해서 발행을 하는 게 우선주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우선주가 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상장 인프라와 리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장 인프라가 리츠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리츠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리츠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어서 이제 리츠 중에서를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싱가포르 리츠나 아니면 일본 리츠가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I만 살펴보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N과 G가 남았거든요. 네. N에 우리가 좀 비중을 실어 볼까요? N 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넥스트 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뭐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식을 말씀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제 빵보다는 이제 마가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을 짤 때에는 제 생각이 네트워크였습니다. 네네. 내년은 이제 5G가 이제 그렇죠. 굉장히 좀 유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거의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5G의 효과를 목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저는 도쿄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G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초밖에 안 그렇죠. 걸린다라고 네네. 사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송 속도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융합에 대한 어떤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내년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G 관련된 주식들, 특히 이제 IT 플랫폼 소비,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좀 나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5G만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구재 소비가 안 됨에 따라서 사실 이제 럭셔리에 대한 소비, 네. 그다음에 웰빙에 대한 소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봐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도 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이제 저 차가 이제 내년에 도요타에서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운행할 자율주행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사실 이제 TV에서 직접 보고 나면은 만약에 저조차도 관련된 제품이 나오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펀드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테마성 테크 펀드, 네네. 그다음에 이제 테마성 소비재 펀드 쪽으로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그림으로 준비해 주신 게 이동통신의 진화라고 해서 1G, 2G, 3G, 4G, 5G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해주셔갖고 이거 뭔가 재밌는 내용일 것 같아서. 네. 예, 그 이제 뭐 화면에 나오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제 지금 5G까지 왔는데요. 이제 5G는 지금 통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리를 하면서도 통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탑승을 해서 한 번씩 이제 느껴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건 굉장히 좀 다른 세상이 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기존에 봤었던 이제 통신 시대와는 굉장히 좀 다른 통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사실 이제 저 수혜를 저는 애플이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측면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국내 주식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네네.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주식이 끌고 가는 그런 대장주 측면에서는 내년에 좀 한국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덱스가 막 날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일부 5G에 특화해 받는 대장주는 좀 유효할 거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시다 보니까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회피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마가라는 단어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까지도 약간은 언급을 해주신 네. 거 보니까 자, 그만큼 이제 시장의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가 IN 봤으니까 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뭘까요? G는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 네, 맞습니다. 이거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는 근데 한데요. 중요하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주변에 미국 시장이 올해 한 25% 이상 올랐는데 네. 미국 시장으로 돈 버신 분들이 네. 제 주변에도 안 계세요. 그래요? 예, 제 주변에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미국 인덱스만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적으세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은 미국 중심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심의 내년에 좀 특색이 있을 만한 그런 나라들을 좀 섞어서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발 이제 한국의 이제 바이오주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일부 잘 종목 모르는 테크주에서 좀 벗어나셔서 네네. 좀 큰 물로 큰 줄기로 좀 가시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좀 과감하게 좀 넣어봤고요. 네네. 성과면에서 사실 한국이 올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쵸. 뭐 사실 지난주에도 한국 주식 매니저들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일부 주식 매니저는 망했다라고 얘기는 하는 매니저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미국도 25%가 올랐고 네. 유럽도 사실 또 20% 이상 표 올랐고요.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네. 얘기하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도 15% 이상 사실 시장들이 다 그러니까요. 올랐는데 네. 코스피만 2% 올랐습니다. 저 마이너스로 제가 2.65라고 넣어놓은 부분은 저거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65입니다. 환율 때문에 조금 더 네, 결국에 외국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올해 손해를 봤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는 이유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겠네요. 네, 되는 거고요. 한국에 들어올 거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일부 다른 주식까지 다 커버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해외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 주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의 테마가 연금 운용으로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 원래 앵커님께서는 회사에 DB형, DC형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근데 그냥 회사에 맡기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이 이제 예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꿔야 되겠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연금을 1%대 운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뜻이거든요. 네네. 아니 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잘 아시는 앵커님께서도 1%대로 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시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다른 일반 투자자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운용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이제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는 생각에 꼭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가치주에다가 사실 유럽의 고배당, 그다음에 이제 중국 주식을 내년에는 꼭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채권을 섞으실 때에는 이제 글로벌 선진국 국채에다가 아시아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 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주식과 채권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연금 운용에서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반 투자에서도 내년에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1분에서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제가 그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가장 마지막 그림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한국 강남 부동산에 투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그래프 미 국채 플러스 미 주식 혼합 네. 이건 그건데요. 강남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채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연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냐고 생각하면 한국 강남 부동산이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제 블룸버그의 강남 부동산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대부분 대치동 집값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 대치동 집값은 아니고요. 이제 강남 저변에 이제 집값들을 다 이제 뽑아놓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30년치를 뽑아보면 네. 물론 이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저게 8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80년대 초반서부터 나온 이제 숫자인데 네네. 5배 정도 올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미국 주식을 20%만 넣고 네. 그다음 S&P 500을 20%만 넣고 미국 국채를 80%를 넣어서 네네. 이제 섞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11배가 올랐습니다. 채권을 비중을 쏟았는데도 네, 채권 비중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11배가 올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남 집값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지금처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증권사에 가서 계좌만 터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PB들 만나셔서 아니면은 은행 창구 가셔서 잘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의 사실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내셔서 투자를 하시면 네네. 앞으로 10년 뒤에 은퇴하실 때, 15년 뒤에 은퇴하실 때에는 강남 집값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강남 집을 사시려고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좀 좋은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전망을 황호봉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H 아문지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